안녕, 형주쌤이에요. 자, 테마 8단원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5번 볼게요. 자, 두 양수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이 범위가 0부터 a까지. 이제 이 합은, 넓이 합은 1이겠죠. 그러면 2분의 1, ab가 이제 1이고요. ab는 2다. 그리고 0부터 2분의 a까지 2분의 b의 확률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2분의 b의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b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넓이를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이기 때문에 b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기보다는 작겠구나가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0부터 여기를 자를 때 이쪽으로 잘라야 될지가 아니라 이쪽으로 잘라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 넓이 b보다 작은 2분의 b가 만들어질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로 길이는 나왔죠. 가로 길이는 2분의 a가 나왔고요. 세로 길이는 닮은 비를 쓰시면 되죠.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은 비지, 그치? 따라서 얘가 2분의 a 대 2니까 여기가 무엇 대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2였을 때 b였으니까 2분의 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4분의 a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곱하기 4분의 a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4분의 ab가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2분의 a가 되고, 그러면 여기 높이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네,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밑변, 그 다음에 높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뭐가 된다? 네, 2분의 b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a, b가 이기 때문에 a가 이제 b분의 2로 바꿔서 여기다 전부 다 대입해 주시면 네, b와 a가 정답이 나오겠죠. 자, 6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0에서 4까지의 요 녀석이 이제 넓이가 1이겠죠. 확률이라도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를 이제 뭐 h라고 둔다면 h가 이제 1이 된다. 그러면 h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얘가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얘가 2분의 1이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1부터 3까지의 이제 확률을 구하려. 1부터 3까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높이를 구해야 되고 여기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닮은 비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안쪽 삼각형도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지금 여기가 1대 몇인가요? 4가 되죠, 그렇죠? 1대 4다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1대 4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이거에 4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뭐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 여기가 8분의 1이구나, 실제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4죠. 그죠? 그러니까 3대 4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3대 4겠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계산이 이제 계산을 하려면 3대 4니까 4분의 3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 8분의 3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죠. 1의 3이니까. 그 다음에 밑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7번 볼 건데요. 7번 같은 건 애초에 우리가 n부터 2까지가 이제 2부터 3까지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확률의 합은 1이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밑변과 높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해보신다면 2에서 3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이죠. 왜냐면 이 높이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 삼각형의 밑변이 2대 1이다 보니까 높이가 똑같고 따라서 넓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2대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넓이가 전체가 1이죠. 따라서 3분의 2랑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가 이제 몇이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냥 단순하게 여기 길이가 이제 1이고 뭐 여기 높이가 이제 3분의 2다 해서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고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왼쪽에서 요 부분이 또 이제 3분의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m까지 해서, 그지? 그러면 우리가 밑변 길이는 여기를 m으로, 여기를 2로 두면 되는데, 그러면 닮은 비에 의해서 요 삼각형 닮은 비죠. 따라서 m 대 2니까 얘는 여기가 지금 3분의 2죠, 그쵸? 잘 보시면 2에서 3분의 2 되려면 3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1을 해주시면 3분의 m을 높이로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건 2-m이죠. 2-m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m 플러스 3분의 2죠. 이게 윗변 더하기 밑변인데 요거를 자리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야. 왜? 여기 이제 합차 공식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넓이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얘는 3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4-n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의 2분의가 된다. 그래서 요거 약분해가지고 이제 m을 구해주시면 네,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이제 넓이가 3분의 1이 나왔고 여기도 3분의 1이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1이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 넓이가 3분의 1이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8번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잘랐을 때 그 넓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넓이가 1이라는 얘기야. 그걸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가 1이다.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니까 그냥 y는 3분의 1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해서 계산하시면 가로가 6이고 세로가 이제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 얘랑 곱해서 2분의 1이다 2다 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구해주는 거야. 뭐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여러분들 이 절대값 함수가 좀 헷갈리죠. 절대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려야 된다?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얘가 0이 되면 지금 얘도 0이 되죠. 0,0을 일단 지나는 거야. 5번 같은 경우에 0,0을 지나는데 우리가 이 절대값 a라고 x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범위를 나왔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18분의 1의 x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가 18분의 1이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8분의 1이기 때문에 1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잘라서 요 넓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뭐 3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3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6이죠.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높이가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이다 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오히려 빼는 거기 때문에 V자 그래프가 아니고 얘는 V자 그래프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에서 이제 뒤집어가지고 마이너스니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x축에 대해서 뒤집어서 y는 0에 대해서 뒤집어서 그 다음에 4분의 1만큼 위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얘는. 자, 한번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이제 6분의 1이죠. 그죠? 6분의 1이고 그걸 빼야 되죠. 4분의 1에서. 그럼 이제 12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12분의 1이라는 겁니다. 1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운데 0이 되겠죠? 0 넣었을 때 이제 몇이 되냐? 0 넣었을 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구나. 뭐 12분의 1이구나. 해가지고 마3 3 해서 요 넓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게 좀 힘드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범위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8분의 1 x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 기울기가 0보다 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넓이 다 구해주세요. 그래서 1 되는 거 찾아보세요. 자, 12번 보시면요. 여기 다음 것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봅시다. 자, 일단 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을 때 정규분포가
A보다 C가 좀 더 고른 편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고르다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10개를 갖고 있어. 근데 너네한테 나눠줄 거야. 뭐를 5명에게 나눠줄 거야. 어떤 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자, 고르다는 골고루랑 같을 거기 때문에 어떤 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만약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나눠준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가까워야 됩니다. 이 분포가. 그래서 평균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A가 더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많죠. C는 평균에 가깝지 않고 아닌 애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고르다고. 그래서 A보다 C가 고른 게 아니고 A보다 C가 고른 게 아니고 A가 더 고른 편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A가 더 고르다. 그래서 골고루 있다. 그 골고루가 성적대가 골고루가 아니라 반드시 이 학생들의 점수 자체가 서로 골고루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 더 모아 있어야 된다. 평균에 가깝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A 고등학교가 B 고등학교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평균적으로. 근데 우수한 건 당연히 오른쪽이 평균이니까 당연히 B가 더 우수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이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보다 C에 더 많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평균보다 높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평균보다 많이 높은 요 학생들이 B보다는 C 쪽에 더 많이 있죠. C가 더 표준편차가 작다 보니까 여기가 더 많게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 더 많으므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14번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 평균이 6이다. 그때 시그마는 모를 때 우리가 FK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때 옳은 것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FK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x는 6에 따라서 이제 평균이 6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k부터 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네 차이가 몇이야? 이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차이가 이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 차이 나도록,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5까지 뭐 이렇게 본다든지, 뭐 아니면 3.1에서 5.1까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칸 정도씩 보는 거예요. 차가 이만큼씩, 그리고 뭐 차가 이만큼씩 이런 식으로 오른쪽 옮겨가면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3과 F7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F3은 당연히 이제 3 넣고 3 넣은 거니까 3부터 오죠. F7은 어떻게 돼요? 7 넣고 9 넣은 거니까 7 넣고 7 넣은 거니까 7에서 9까지가 되죠. 그럼 정확하게 대칭성이 이루어지죠. 6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고 1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기억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6일 때 최대값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6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6부터 8이죠. 6부터 8이죠. 근데 이게 최대일까 생각해보면 여기보다는 어디가 더 최대가 됩니까? 당연히 5부터 7까지 여기가 최대가 돼요. 그래야 가운데에 훨씬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보다 당연히 여기가 덜 몰려있겠죠. 이제 여기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이제 6부터 8이라고 봤을 때 5부터 7과 6부터 8의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은 공통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음으로, 왼쪽이 더 크므로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 가운데 몰려있는 이 파란색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에서 7까지가 되므로 여기는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임의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 자체는 뭐 당연히 이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 FA가 뭐냐, 그냥 A를 넣으세요. FA가 결국 P A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값일 거고요. 네, 그리고 F10-A가 뭐가 된다? P 10-A 12-A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a부터 a 플러스 2가 과연 10-a랑 12-a랑의 넓이랑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런 구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칭 구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랑 여기랑 평균이 6이어야 되고 여기랑 여기랑 평균도 6이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여기 평균이 이제 6인가만 확인하면 되니까 a랑 12-a랑 평균이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랑 10-a랑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얘도 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이 둘 다 6이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18번 보시면요. 담비의 성적이 좋은 과목부터 나타내줘요. 자, 이때 평균과 이제 뭐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볼 텐데 일단 평균이 72점인 상황에서 92점짜리를 본대요. 그리고 평균이 86에서 84 이런 식으로 평균이 다 다른 것에서 표준 편차에서 다른 것에서 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어떤 것 표준화를 이용을 해야겠죠. 우리는 확률 변수에서 뭐를 뺀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5분의 지금 20이 되면서 3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 z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에 따르면 이제 0이 평균이죠. 표준 정규 분포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지금 3분의 4까지 왔을 때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아, 너의 성적이 요만큼이구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표준화해 주시면 8분의 평균에서 뭐를 빼서 점수를 빼야죠. 점수에서 평균을 빼야죠. 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야. 점수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까지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네,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점수가 높은 겁니다. 좋은 과목부터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걸 왼쪽에다 쓰셔야 돼요. 오케이? 네, 19번 갈게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제 P가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X 범위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을 구하래요. 그 확률이 0.4448이에요. 그러면 X-5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절대값 풀어내면요. 양변에 5를 더하면 1부터 9까지죠. 그 확률이 이 녀석이 된다고 써있는데 얘는 다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5고 4니까 Z로 바꾸면 표준화하면 5에서 4를 빼야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P가. 그리고 얘는 5에서 4를 더해야 9이 되기 때문에 얘가 1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랑 동일하다? 0.4448과 동일하다. 근데 요 녀석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에서 0부터 마이너스 1, 1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된다는 건데 결국 얘는 다시 얘기하면 한쪽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2224가 된다는 거죠. 절반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y가 8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제 y가 8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5x 플러스 3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네, 이렇게 되므로 그러면 5x가 몇보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확률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x는 결국 5와 4를 봤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 봤을 때 얘는 평균 빼기 표준 편차 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요? pz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평균 표준 편차 하나 뺐기 때문에 네, 뭐 표준화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5를 빼고 4를 나눈 다음에 5를 빼고 4를 나눠서 1에서 5 빼고 4 나눠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의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전부를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그러면 오른쪽이 0.5죠. 따라서 0.5 더하기 이 녀석 해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네, 여기 되겠네요.
자, 27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가 평균이 26, 표준 편차가 3을 따른대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게 최대가 된대요? k-1부터 k 플러스 5가 최대가 된대요. 자, 얘는 최대가 되려면 간격이 지금 6이기 때문에 얘부터 얘까지 뭐 아니면 얘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변해갈 텐데, 당연히 이 안에가 최대가 되려면 대칭성 있게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6이기 때문에 하나 차이가 3이겠죠. 그럼 여기가 29고 여기가 23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그 값이 최대가 되는 그 상수 k 값은 뭐가 됩니까? k 플러스 5가 뭐가? 29가 돼야 되니까 정답이 나오겠죠. 네, 28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요 녀석이 이제 ft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분포가 있을 때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t가 여기 있고 뭐 t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이 넓이가 된다. 요게 이제 ft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변해갈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때 우리가 t가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최대값을 갖는다. 우리가 이거 간격이 일정할 때 최대값까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쪽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t가 4가 된다는 건 4부터 6까지라는 건데, 그럼 여기가 4부터 6까지니까 얘는 평균이 5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얘 m이 5가 되는구나. 자, 그런 상태에서 그 fm은요, 얘는 f5겠죠. f5는 여기서는 p 5부터 7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5부터 7까지가 결국 뭐가 된다? 0.3413입니다. 여기가 0.3413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0부터 어디까지? z까지 0.3413 되는 게 1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z로 따지면 0하고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얘가 지금 p z 뭐가 된다? 0에서 1까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표준화하는 방법 자체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니까 평균이 아까 5라고 했었죠. 평균이 5라고 했고 표준 편차 시그마니까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시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이건 그럼 z가 되겠죠. 얘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그럼 얘가 이제 당연히 0이 되고요. 얘는 5-5니까 얘는 시그마 분의 2예요. 얘가 시그마 분의 2가 되는구나. 따라서 시그마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F7을 구해야 되니까 F7이 뭐죠? P 7부터 9죠. 네, T가 여기 7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7부터 9까지라는 말은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근데 간격을 정확하게 봤을 때 우리가 Z로 따지면 여기가 0, 여기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2겠죠. 왜? 간격이 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1부터 2까지의 Z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P 1부터 2까지의 Z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표준화로 해서 여기다가 평균 빼고 표준화 나누고 여기다 평균 빼고 표준화 나누고 표준 편차 나누고요 해서 이제 2가 되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1부터 2까지는 당연히 어디가 돼요? 1, 2가 여기 있으니까 0.477에서 0.3413을 빼야 되겠죠. 0.477에서 0.3413을 빼면 된다. 0.477가 여기고 0에서 2고 0에서 1이 0.3413이기 때문에 그걸 빼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29번 보시면 얘는 표준화만 잘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2분의 5가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 2일 때 H2라고 하니까 2 넣으면 2부터 3까지거든요. 얘는 평균에 정확하게 끼고 있으므로 2분의 5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죠. 잘 보시면 우리 이게 이제 Z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가 2이기 때문에 여기를 표준화하시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아까 2였으니까 나눠주시면 얘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고 2가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에요. 얘는 오른쪽이 이제 0.25구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가 이제 0.25고
표준화하면 얘는 마이너스 0.25겠죠. 그럼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2배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고 H2는 H4도 마찬가지로 네, 표준화해서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네, 표준화만 해주시면 4 넣으면 4에서 5까지죠. 그러면 4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5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게 될 거고 얘는 4분의 5가 될 거죠. 그럼 얘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31번 봅시다. 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규 분포가 있고 정규 분포가 있대요. y에 대해서. 그때 ft라는 이 함수는 이제 p 얘가 되고 gt라는 함수는 p 얘가 됩니다. 해석해 보면 일단 정규 분포를 이제 표준화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x가 있으니까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z가 될 거고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얘는 평균 사라지고 시그마 나눠지면서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확률이 이제 ft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보시면 여기는 y에서 2m을 빼야죠. 2m 빼고 4시그마가 아니고 여기에는 표준 편차가 2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2시그마를 나눠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2m 빼고 2시그마를 나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2분의 t겠죠. 그것보다 작거나 같다. z가. 자, 그렇게 봤을 때 요거 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 보시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 둘을 당연히 더해주면 z에서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거 큰거나 같은 거 더하니까 1이 되는 게 맞겠죠. 내용 봅시다. 이 t1보다 t2가 더 크대요. 자, 그러면 t2 자체는 지금 이 녀석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ft1은 p z t1보다 t1 마이너스 t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g t2는요 p z 2분의 t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제 비교를 해달라는 대상 자체가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2분의가 이제 있으므로 이제 2분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봤을 때 어쨌든 여기다 양변에 2를 나눠줘야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보다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z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마이너스 t1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t1이 이제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t1보다 이게 더 크대. 그러면 2분의 t2가 여기 있겠죠. 네, 이렇게 존재할 때 이 녀석 자체가 요 왼쪽 여기에요.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1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가 여기보다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클까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똑같겠죠. 똑같은데 우리가 어디가 더 여기가 더 추가가 되니까 당연히 t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얘가 더 큰 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디귿 보시면 양수 t에 대해서 g4t를 물어보고 있어요. g4t는 4t를 그대로 대입을 해야죠. 그러면 2t가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2t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 플러스 0.5에다가 2ft ft는 여기다 t 넣으시면 되죠. t 안 넣어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네,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일 때 이제 t가 여기 있으면 t가 여기 있겠죠. 2t보다 작거나 같은 게 지금 여기다.
너가 이 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요거다. 그죠? 근데 요 부분 자체는 마이너스 t보다 이제 크대요. 마이너스 t보다 큰데, 그럼 여기죠.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2배 했을 때가 0.5를 여기다 0.5를 더했을 보다 크냐 이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시면 이 보라색 자체 요것 자체에다가 0.5를 넣는다는 건 이 왼쪽이 사실상 0.5잖아요. 0.5 더하기 요 부분을 더한 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얘는 사실 0.5 더하기 p 0부터 z 2t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 0.5를 더했으니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0.5에다가 여기 0.5 플러스 요게 되니까, 여기는 천천히 쓸게요.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얘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것 자체가 빨간색만 보시면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2배를 했을 때 어쨌든 이 오른쪽이 0.5잖아요. 너 0.5. 그리고 요만큼이 있겠죠. 그러면 너는 0.5 더하기 뭐가 된다? p-t부터 0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의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더 크냐고 이제 묻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양변에 지금 1이 있잖아요. 여기 2배잖아요. 이게 다 약분이 되는 거야. 다 삭제가 되는 거고, 양변에 1 빼면요. 그럼 남는 것만 따져주시면 뭐가 됩니까? p z가 이제 2t보다 작거나 같은 게 p 마t부터 0까지보다 크거나 같냐 요거죠. 크냐?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됩니까? 얘가 지금 이 부분이 되고 얘가 지금 이 부분이 되므로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게 맞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디귿도 미안합니다. 맞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2를 고려하는데요. 네, 2를 곱해주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2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를 이제 지우고 그림으로 한번 봤을 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녀석은 이 오른쪽 녀석이 되는데, 이 녀석은요 이 왼쪽 녀석이 돼요. 근데 이 왼쪽 녀석의 몇 배? 2배를 하라는 거니까 이게 2번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보다는 어때요? 보라색은 얘가 한 개 있고 얘가 한 개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른쪽이 더 작겠죠. 왜? 여기 왼쪽이 2개 있다는 것 자체는 오른쪽 여기 한 개 있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가 똑같죠. 그렇게 되면 남은 한 개씩을 비교하면 여기 한 개, 여기 0개 남으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파란색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오히려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디귿이 틀렸다로 보셔야 됩니다. 네, 36번 같은 경우는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 학생이 등교를 하는데 걸린 시간 자체를 x로 두면 요거의 평균이 40분, 이제 표준 편차가 8분이에요. 그때 이제 오전 8시 정각에 등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7시 10분에 출발을 했다는 것 자체는 7시 10분에서 내가 8시 될 때까지는 50분이 남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50분보다 넘어버린다면 지각하는 확률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것의 x값이 50분이 넘어가는 게 결국 뭐가 된다? 지각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50분이 넘어가는 요 확률 구하는 게 따라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당연히 이제 몇을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요. 그러면 얘가 이제 1.25가 될 1 플러스 8분의 2가 되기 때문에 10분의 8이죠. 8분의 10이죠. 그래서 4분의 5가 되기 때문에 1.25가 될 겁니다. 그게 z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요거는 0부터 1.25까지니까 이게 0.3944죠.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0.5에서 빼야 요 녀석이 나오겠죠. 따라서 0.5에서 얘를 빼주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37번 보시면요.
이게 문제 자체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최고 혈압이 있고 최저 혈압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최고 혈압만 물어보고 있어요. 최고 혈압은 어떻게 정비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최고 혈압이 고혈압의 범위냐 물어봤으니까 사실 얘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 혈압은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최고 혈압이 이제 60 이상이면 16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지칭을 한대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평균이 표준 숫자 얘라고 했으니까 그럼 x, n, 130,15의 제곱이겠죠. 자, 근데 160 이상이 고혈압, 너의 확률이 x가 160 이상이 됐을 때 그걸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해서 z로 이제 이용을 해야겠죠. 아마 이 2를 이용하게 되겠죠. 양변에다가 이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시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4772가 0에서 2까지 여기죠. 근데 0에서 어디까지? 2에서 어디까지? 이 바깥쪽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전체는 0.5잖아요, 그치? 거기서 얘를 빼야 되니까 0.5 빼기 0.477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0.2228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0.0228이죠. 네. 그때 우리가 고혈압의 범위에 속하는 주민이 몇 명이냐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5,000명 중에 몇 명이냐 이거 A라고 잡고요. 이 5,000명 중에 몇 명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몇 명인지는 이 확률과 동일하죠. 왜? 고혈압의 범위가 여기니까 고혈압의 확률이 얘고 그 확률은 결국 만분의 0.228이고요. 만분의 228이지. 그러면 만명 중에 228명 걸린다는 거야. 그럼 5,000명 중에 몇 명 걸리는 거야? 이거의 절반만큼 걸리는 거겠죠. 아니면 이거를 만분의 2a라고 해가지고 얘랑 같다 하시면 a가 정답이 오겠죠. 40번 보시면요. 800명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79고요. 표준 편차가 10이 나왔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키가 작은 쪽에서 80번째인 학생이 뭐야? 800명 중에 80번째니까 1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위 10%를 얘기하는 거야. 키 가지고 잔혹하죠. 하위 10%라고 하니까 얘는 여기가 몇이야? 179가 평균인데 거기에서 하위 10% 너 0.10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때 요 부분을 구하라는 거죠. 0.10이 되는. 자, 근데 이게 0.4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Z로 따지면 어떻게 된대요? 0이 있을 때 이게 1.3이래요. 이게 0.4래. 그럼 얘가 몇이야? 0.4잖아. 0.40.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요?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예요. 그럼 Z로 따지면 언제? 마이너스 1.3이 되는 녀석을 구하라는 거야. 얘가 지금 Z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때를 구해라. 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Z는 여기 x 마이너스 평균 179 표준 편차 10 나눠서 이게 마이너스 1.3 구하시면 그 x 몇인지 구할 수 있겠죠. 자, 44번 갈게요. 자, 어느 회사에서는 두 종류의 막대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A의 막대의 길이가 이제 평균 표준 편차, B의 막대의 길이가 평균 표준 편차를 갖고 있을 때, 자, A가 지금 이거 이상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P, A라고 그냥 할게요. 얘가 이제 요것 이상이다. 요 확률과 B의 길이가 무엇? 요것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같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요거다 보니까 뭐를 빼고 뭐를 나눠야 돼요. M을 빼고 요 시그마 1을 나눠야겠죠. 그래야 표준화가 될 거예요. 얘가 이제 Z가 될 거고요. 얘는 M 빼고 시그마 나누니까
5 나누기 A1이겠죠. 이 확률과 이제 뭐가 같다? n 플러스 15 n2죠. 얘는 m 플러스 15를 빼고요. 아, 여기 이하네요. 네, 여기 잘못 썼네요. 이하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15를 빼고 평균 시그마 2를 나눠야 되죠. 네,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5 빼고 시그마 2를 나눠야 되죠. 그러면 z는 뭐 이하가 된다? 네, m은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10 시그마 2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가 0이다 보니까 이것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 이하다 라는 거랑 확률이 어때야 된대요? 지금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확률이 같대. 그러면 이 넓이가 같다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 수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절대값만 반대라는 거죠. 그죠? 뭐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냥 반대다. 따라서 얘랑 얘랑 이제 동일하다 라고 하시면 계산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보라는 건 x1분의 x2니까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이니까 네, 위로 올리고 하시면 시그마 2, 시그마 1 되고 이제 10은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5가 되면서 정답이 나오겠죠. 48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시그마 자체가 이제 시그마 2가 더 크기 때문에 분산이 어디가 더 크다? 이 녀석이 더 크니까 더 퍼져 있을 겁니다. 근데 평균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이제 대칭성을 이루게끔 진행을 해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 더 있겠죠. 이게 이제 요 시그마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x에 대한 그래프.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fx니까요. 네, gx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a, b에 대해서 10보다 더 작은 a와 b에 대해서 a가 더 크대요. 근데 그 a에서 똑같대요.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여기가 a라는 거네요. 여기가 이제 a구나. 그럼 b가 당연히 그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10이에요. 그리고 a에서 10까지와 b에서 a까지가 제 확률이 동일하대. 어디에서? x에서. 그럼 x가 지금 요거죠. 요 확률이 이제 같으니까 b가 조금 더 이제 왼쪽에 좀 그려주는 게 옳은 형태가 되어 보이네요. 이게 b, 요게 10, 요게 a. 그러면 이 넓이가 이렇게 봤을 때 요 넓이랑 같다. 네, 월 b가 좀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이 정도로 볼게요. 자, 기억 봅시다. FB랑 GB를 봤을 때는 당연히 GB가 더 어때요? 더 위에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GB고 이게 FB니까요. 네, 그러면 기억이 맞고요. 니은 보시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이 X에 대해서 1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오른쪽과 Y에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둘 다 0.5죠.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1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a-b가 이제 10보다 작다. 그럼 2a-b는요 확인을 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a10 ba가 있죠. 그치?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동일한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b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b가 훨씬 더 이제 왼쪽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 넓이가 사실상 이제 커지려면 이 차이가 더 좁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좁아야 둘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b-a보다는 사실은 이제 a-10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왼쪽이 더 큰 거죠. 그지? 요 길이가 더 크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야 요 넓이가 더 이제 얘랑 이제 가까워진다가 되겠죠. 2a를 만들려면 이제 여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2a가 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왼쪽으로 넘겨주시고요. b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b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얘가 맞는 말이 되겠죠. 둘이 자리 바꾸면요.
미안합니다. 요게 맞는 말이 아니고, 쏘리. 여기가 10-a죠. a-b고, 네, 반대로 썼네요. 네, a-b고 10-a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a를 왼쪽으로 넘기면 2a가 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네, b는 그대로 냅두고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가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10c부터 10이래요. c부터 10까지가 어떻게 된다? 0.25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규분포에서 실 C 했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0.25면 이 전체 0.5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절반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A라는 애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랑 똑같아요. 이 B까지 넓이랑. 그러면 사실 이 두 개를 더해도 0.5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체를 다 더해 0.5이기 때문에 이 왼쪽이 B 왼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아무리 더해도 0.5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0.5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B에서 10까지 이 넓이 여기는 이 확률은 0.5보단 작아야 되고요. 그러면 A에서 10은 0.25보다 작아야겠죠. 왜? 여기가 지금 이 둘을 더했을 때가 전체 0.5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절반이죠. 그래서 그 절반이 0.25보다 작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0.25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P의 0.25이기 때문에 얘가 P의 C, X, 10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결국 어떻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보다 A가 크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이 되는 겁니다. 네, 49번 보시면요. 일단 X는 10,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2이기 때문에 F12라는 건요. 정규분포상에서 얘가 10이면 얘가 10이겠죠. 그러면 이 높이가 이제 F10이에요. 근데 이 F12보다 G20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G20은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표준편차가 같다는 말은 모양 자체가 똑같이 생겼고 평균만 다르다는 얘기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주고요. 내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데 왜 왼쪽에 안 그리고 오른쪽에 그렸냐? 이거는 이제 20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봐주시면 여기가 평균이 있고 그때 요게 표준 편차가 2다 보니까 10에서 표준 편차 1개만큼 늘어서 요 12가 된 거죠. 1개. 그럼 여기서는 1개만큼 줄고 1개만큼 늘면 얘가 n-2 표준 편차 하나 줄이고 표준 편차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높이가 여기랑 여기랑이 어떻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모양 자체가 동일한데 이 간격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높이가 전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보다 G20이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G20은 결국 이게 GX죠. 오른쪽이. 요게 FX고 요게 GX니까. 그럼 GX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G20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에 20이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더 높은 여기보다 더 높은 아이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될 거다. 그러니까 20이라는 건 결국 어디 있어야 돼? 20이라는 건 얘네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요게 나오는 거야. 근데 아예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지? 왜냐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아도 되네요.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되니까. 자, 그때 y가 21부터 24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21에서 24의 범위가 지금 현재 아예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m의 범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m이 이제 18보다 커 나왔고 m이
18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가 이상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22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18보다 크거나 같고 2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21에서 24가 가장 커야 됩니다. 21에서 24. 크려면 이제 안에 평균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평균 자체가 지금 18에서 22이기 때문에 내가 21이고 여기가 24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평균이 18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지? 근데 19면은 좀 더 늘어나요. 그럼 어디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겠어요? 이렇게 있을 때 19가 여기 있겠죠. 19.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넓겠죠. 19인 쪽이. 19인 쪽이 더 넓을 수밖에 없다. 이 18인 쪽보다. 그러니까 평균이 더 가까워져야 돼요. 어디에 가까워져야 돼요? 이 부분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럼 얘 평균이 22.5잖아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22.5는 없으니까 22까지 있죠. 그럼 22를 넣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가 22. 그래서 이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22.5에 가장 가깝게 됐으니까. 따라서 m은 이제 22가 되는 거야. 그때 최대값은 우리가 이걸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y가 21부터 24인데 평균이 뭐고? 22고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용분포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표준화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22 빼고 2 나누면 0.5죠. 마이너스 0.5.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22 빼고 2 나누면 1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네,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죠. 네, 50번 봅시다. 두 확률 변수가 지금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똑같은 상황에서 a랑 a 플러스 30이다. 요 차이가 32겠죠. 자, 그때 알맞은 조건에 따라서 알맞은 거 이제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F50과 G50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50을 넣었을 때 값이 같으니까 이 50에서 평균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왜냐면 표준 편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50이니까 32는 절반이 16이죠. 그러면 얘는 66이 되고 얘는 34가 될 거예요. 전부 다 16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9부터 32가요. 그러면 요 왼쪽이겠죠? 29, 32. 요때 이제 0.24고 34부터 39. 34부터 39. 요즘 되겠죠? 네, 조금 과장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0.38이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요. 39와 29는요. 얘랑 얘는 정확하게 지금 5칸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확률은 같으므로 그럼 여기가 0.38이 되겠죠. 그지? 요 확률이 요 확률이 0.38.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0.14가 되는 거야. 얘가 0.14구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칸이 차이 나면 어떻게 된다? 0.14가 되고. 그러니까 x 기준으로 여기 지금 34인데 두 칸이 차이 나면 36도 마찬가지예요. 두 칸이 차이 나면 0.14고요. 그 다음에 5칸이 차이 나면 34, 39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게 0.38이다.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당연히 0.24고요. 자, 그때 옳은 거 고르려. 자, A는 지금 뭐죠? 여기 평균이니까 34 맞고요. 기억 맞고, 니은은 X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50보다 작거나 같다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50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에서 이 부분 전체 칠하는 거죠. 이거랑 어디를 지금 더하는 겁니까? Y에서 5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이 밑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더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오른쪽이 밑에는 이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 보라색과 빨간색의 합은 이 확률 변수 전체, 이 확률 변수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이 넓이와 같죠. 그 넓이는 1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36에서 39는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36, 39면 이게 0.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0.24인데 이게 이제 68부터 70이라고 하는 거 보면 똑같이 3 차이는 나죠. 똑같이 3 차이 나는 건 오케이, 좋아요. 왜? 표준 편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68과 71은요. 여기가 68이고 여기가 71이야. 정확하게 2칸, 5칸 차이가 알맞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칸, 5칸 차이였죠. 2칸, 5칸. 그래서 요거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0.24로. 그래서 얘도 맞고요. 리을 보시면 얘는 7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0.14를 보고 있어. 여기가 너 0.14니 그러면 그 0.14가 지금 어딜 물어보는 거야? 이 오른쪽이니까 여기서 오른쪽 이 부분이랑 같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그럼 이게 0.14랑 0.24 더해서 0.38이었잖아요, 그죠? 이 0.38 말고 0.12가 되겠죠, 남은 게. 왜? 이 전체가 0.5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0.1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14였고요. 여기가 몇이고 0.24였으니까 여기는 0.14가 아니라 0.12가 돼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0.14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울기가 되겠죠. 자, 54번의 경우는요. 한 개의 동자선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 앞면이니까 2분의 1이죠, 확률이. 시행횟수 확률 나온 거 np 이항분보다 이렇게 가시고 그게 이제 x의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이걸 이제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죠. 이 x가 이제 뭐가 된다? 그냥 np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요? 2분의 n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시그마 x는 루트 npq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루트 n 2분의 1, 2분의 1. 얘가 11이야. 그럼 얘가 2분의 1이 튀어나오니까 2분의 1 루트 n이 10이죠. 그럼 얘가 20이니까 양변에 제곱하시면 400이 돼요. n이 이제 40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은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200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기 때문에 너는 정규분포로 체크를 하시면 200, 10의 제곱 평균, 표준 편차 제곱 되겠죠. 거기서 이제 앞면이 어떻게 된다? 190에서 210배 사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의 확률은 Z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200 빼고 10 빼서 10 나눠서 200 빼고 10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요. 200 빼고 10 나누면 Z고요. 200 빼고 10 나누면 1이니까 요거 계산하셔서 요거에 빼 2배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체크를 할 게 있다면요. 이게 지금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이제 n이 충분히 큰지는 np가 뭐보다 이제 5보다 큰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5보다 크거나 같은지, nq가 5보다 크거나 같은지. 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200이다 보니까 200에 2분의 1 곱하든 200에 2분의 1 곱하든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55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가 요 녀석일 때 186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이다. 자, 그러면 x가 얘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14에다가 7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게 z의 범위죠. 그때 우리가 하루에 이때 불량품인데 이게 이 확률 지금 구해보시면 얘가 지금 2까지가 0.48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0.48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가 0.0이겠죠.
이게 0.0이구나. 불량분의 확률이. 근데 하루에 10,000개를 생산한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항분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10,000개의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n번 시행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불량품이 될 확률은 일단 얘가 100분의 2였죠. 그러니까 50분의 1이었는데 100분의 2로 갈게요. 100분의 2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항분포가 된 겁니다. 불량품일 때 그 불량품의 개수를 이제 y로 새롭게 잡는 거예요. 불량품의 개수. 그럼 그 개수가 어떻게 된다? 이제 221개 이하니까 결국 정규분포로 계산해야겠죠.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졌을 때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이 곱하면 200이죠. 얘가 p라면 1-p 결국 q가 이제 뭐가 됩니까? 100분의 98이 되겠죠. 여기다 100분의 98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약분이 되면서 이제 2가 되니까 일단 98이 49 곱하기 2예요.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49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결국 14의 제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분산이 14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21개 이하다. 뭐가? y가. 불량품의 개수가 22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 칸 더 갔죠? 네, 그래서 1.5 이하다. z가. 뭐 아니면 얘가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죠. 네, 하면 얘가 이제 1.5가 되겠죠. 그 이하의 확률을 네, 요거랑 0.5랑 더해주셔서 네, 0.94가 정답, 93이 정답이 되겠죠. 자, 59번 보시면요. 어느 공연의 통계자를 위해서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관람을 한다고 한대요. 90명이 공연의 예약 고객이 100명이다. 자, 그러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 예약 고객이 10분의 8의 확률로 관람을 하는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P가 되는 게 맞는데 N은 90이 아니라 100이 돼야 됩니다. 왜? 예약 고객이 100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N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 고객 중에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관람한다. 그러면 이항분포를 쓰시면 100, 10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정규분포로 따졌을 때 둘이 곱하시면 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몇을 곱해야 돼요? 10분의 8이 반대에 10분의 1을 곱해야겠죠. 1-p가 a니까 q가 a니까. 그러면 여기를 곱하시면 여기다가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npq가 이제 100 곱하기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2니까 얘가 80이잖아요. 아까 구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 곱하면 뭐가 되죠? 5분의 1을 곱하시면 16이 되죠. 네, 그래서 16은 4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명이니까 정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90명이 넘쳐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9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가? 네, 요 녀석이요. 네, 그러면 이거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얘는 80을 빼고 4를 나누면 되죠. 따라서 90에서 80 빼고 4 나누고 그럼 이제 2.5죠. 그리고 얘는 Z 표준화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구해주시면 이거랑 0.5랑 더해서 계산이 되겠죠. 자, 60번 보시면 1이 적혀있는 공이 4개고요 2가 적혀있는 공이 2개고 3이 적혀있는 공이 지금 2개가 돼 있어요. 자, 그때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어떻게 된대요? 이제 다시 확인하고 집어넣는데요. 자, 그때 400회를 반복했을 때 n이 400이라는 거죠. 그때 공이 나오는 횟수 1이 나오는 공 1이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확률은 8분의 4죠. 따라서 P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항분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1이 나오는 거의 개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정규분포로 만들어야 어떻게 된다. 요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정규분포로 바꾼다. 왜 바꿀 수 있다? n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면 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p잖아요. 그럼 1-p도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q가. 그러면 얘랑 npq를 다 곱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여기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10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18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2번 빠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Z가. 그 확률이 얘가 되는 거죠. 뭐 아니면 200을 180에서 200 빼고 10 나누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얘가 이제 이거랑 같은데 y를 보시면 423에 432에 반복했을 때 그때 2가 적혀 있는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2죠. 따라서 p가 4분의 1이고요. 그러면 y에 대한 이항분포는 432,4분의 1이고 그거에 대한 정규분포 역시 얘네 둘이 곱해서 충분히 크기 때문에 5보다 크기 때문에 네, 요거 곱해주시면 81인가요? 그리고 4분의 3 곱해주시면 81이 아니죠. 네, 432에다가 4를 나누시면 108이네요. 108. 그리고 4분의 3을 이제 곱해줘야죠. 네, 곱해주시면 27 곱하기 3이니까 얘가 81이 되겠네요. 그거는 9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A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결국 A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시면 표준화가 되고요. 그게 이제 Z가 이제 요만큼이 됩니다. 그게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보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2가 되면 되니 정답이 나오겠죠. 네, 63번 보시면요. 네, 요거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여기가 평균이 m이면요. 여기가 m-시그마 이렇게 되죠. 시그마만큼 왼쪽 가면 그럼 여기가 이제 a래요. 그리고 이 시그마만큼 가면 b래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넓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네, 좀 밑에다 적을게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어디래요?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시그마니까 뭐 어렵지 않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근데 이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a다.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뭐랑 뭐를 더해야 돼요? 얘랑 얘를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어서 64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규분포가 있을 때 얘가 가운데가 지금 몇이죠? m이죠. 그때 m-시그마가 있고 m 플러스 시그마가 있고요. 요게 이제 더해서 a래요. 너가 a구나. 그리고 m 플러스 이 시그마가 여기고 얘가 m 플러스 m-이 시그마래요. 이게 b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과 같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생각을 해보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겠죠. 그쵸? 네,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b의 절반이니까 2분의 b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a의 절반이니까 2분의 a가 되죠. 그럼 빼시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가 2분의 b 빼기 2분의 a가 돼요.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야. 2분의 b 빼기 2분의 a.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a랑 요 간격이랑 더해주시면 되겠죠.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바이.